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사석에서 호탕하게 지갑을 열 것 같은 스타 1위에 등극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제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었던 임영웅님과 탑6의 이 회동 자리, 요거 이야기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때 사실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이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이 붐쌤의 결혼식 때도 이 멤버들이 다 같이 등장을 했었던 내용을 제가 요렇게 전달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조회수가 7만 뷰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은 사실 자주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님이 또 사석에서 지인들, 또 탑6 멤버들을 만났을 때의 증언을 보면 어떻죠? 통 크게 시원하게 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동원 군과 김희재님의 증언을 빌려보면 임영웅님이 이 사석에서 항상 대부분 밥을 사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 실제 투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사석에서 호탕하게 지갑을 열고 있다. 엄청난 능력자가 된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이 베푸는 것으로 유명한 가수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죠. 총 투표수 12,300표가 넘는 표 중에 무려 20%의 득표율을 받으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참 놀라운 게 2위를 차지한 연예인이 강호동 씨고요. 3위를 차지한 연예인이 유재석 씨입니다. 강호동, 유재석 하면은 사실 그동안 국민 MC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아티스트 이제 국민 MC들보다도 사석에서 호탕하게 지갑을 열 것 같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성과 이미지가 지금 온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선한 영향력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더불어서 이런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영웅 유튜브의 제왕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들의 블루스 1,800만 뷰가 돌파됐다. 사실 이 노래 역시 드라마에 삽입됐던 곡이기도 하지만 동명의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선사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랑은 늘 도망가와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이번에 영화 소풍에 삽입된 모래알갱이까지 이쯤 되면 이제 OST 킹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들의 블루스가 2022년 4월 17일 날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1,800만 뷰까지 꾸준히 상승되고 있다. 예전 한터 차트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담당자분이 뭐라고 했죠? 다른 가수들은 일정 이상 그래프가 오르다가 쭉 하향세를 보이는데 임영웅 가수는 쭉 올라가고 나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조회수가 순간적으로만 팡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떻죠? 이 조회수가 상승되는 폭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 점을 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디 임영웅님의 영향력 파워가 여기에서 끝이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왜 놀랍느냐? 영화 소풍, 임영웅님의 OST 곡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소풍 영화가 개봉 첫 주말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뭐 임영웅님의 노래가 들어갔다, 이 소풍 영화를 막 전체 대관에서 보시고 막 엄청난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에서 그 기록을 설명합니다. 영화 소풍이 개봉 첫 주말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이 소풍은 관객들의 호평 속에 지난 7일 개봉 이후 5일 동안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며 연휴 기간 동안 알찬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국에 있는 이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에 일별 순위에 탑5에 올라갔다가 이제 1위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요. 이 영화 소풍은 11일 일요일 기준으로 39,541명의 관객을 더해 벌써 누적 관객 수가 13만 6천 명, 곧 15만 명 돌파를 눈에 앞두고 있고 이 기록은 독립예술영화 분야에서 박스오피스 순위 1등을 하며 전체 박스오피스에서도 토요일보다 한 단계 상승한 5위에 올랐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립예술영화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고요. 전체 영화 순위에서도 지금 탑5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남은 설 연휴 바로 12일 월요일 날에도 실시간 예매 순위 10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요. 관객들의 호평과 추천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대박도 이런 초대박이 없죠. 더 놀라운 건 14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시가 되는 GV, CGV의 시를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접목해서 재밌게 이름을 지었죠. 시가 되는 GV를 비롯하여 관객들을 위한 특별 행사마저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소풍의 흥행 순항이 개봉 2주차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놀랍죠. 이 나태주 시인도 임영웅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집의 주인공이고 이 영화 소풍에는 또 임영웅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김영웅님이 주연 배우로 나오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아티스트와 맞물리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영화 자체도 훌륭한데 임영웅이란 가수와 영웅시대 파워가 합쳐지니 이거 또 한편에 입소문 흥행 영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영화 때문에 내 노년의 삶이 바뀔 것 같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야에서 영화 소풍에 대한 극찬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설날 연휴에 남편과 영화를 보았다. 설날 전날 둘이 앉아있다가 내일 할 일도 없는데 영화나 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집 근처에 있었던 극장에서 영화 소풍을 예약했다. 그러면서 영화 소풍을 쫙 봤다고 해요. 영화를 보고 나면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영화 소풍을 보시고 나서 내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나도 남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굉장히 인생사에 큰 영향을 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얼마 전에 몰래 가서 보고 왔는데 부모님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전 연령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과 하늘나라로 가신 또 부모님을 떠올리는 그런 의미 깊은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즉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 같은데 특히나 영화에 삽입된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OST는 이런 영화의 분위기를 더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가 끝날 때 나오는 엔딩곡으로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만들고 노래 가사가 영화 내용과도 너무나 잘 맞았기 때문이다. 영화 관람 이후 집에 와서 다시 찾아 몇 번이나 노래를 들었다. 반복해서 들어도 영화의 여운이 남아 영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놀랍죠? 임영웅님의 노래가 영화 소풍의 흥행에 큰 영향을 줬지만 영화 소풍 자체가 입소문이 나면서 이게 좋은 영화가 아니면 입소문이 나겠습니까? 영화 자체가 또 흥행을 하면서 반대로 모래알갱이를 찾아서 반복해서 듣는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노래에는 관심 없었던 일반인들조차 이렇게 노래를 찾아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하게 되는 아주 초긍정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니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이 자꾸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엄마가 사실 식사도 혼자 하시고 화장실에도 혼자 가셨고 늘 진통제를 달라고 하셨지만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다 천식으로 입원하셨고 검사 도중 심정지가 오셨다라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87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 갑자기 떠나시니 너무 슬펐는데 영화를 보며 아파서 고생하지 않고 그때 탁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어쩌면 복을 받으셨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실버 세대로 이미 한참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 저와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도 그리고 10대, 20대의 어린 사람들도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영화 소풍이 던져주는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임영웅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 2,4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 소풍 OST로도 이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3,000만 뷰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만들어내고도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모래알갱이 사실 지난해 6월 17일 음악방송 MBC 쇼 음악중심 1위에 이어 7월 15일에도 1위를 또한 6월 28일에는 쇼챔피언 1위를 기록하면서 음악방송에서만 3관왕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영웅님의 OST가 영화 소풍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또 발생 수익금 전액 아시죠? 기부하기로 한 거.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티스트가 사회 전반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결국엔 어떻죠? 지금 보니까는 최근에 공개한 임영웅님의 이 떡국 레시피 영상 이것도 이 백종원 씨와 함께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임영웅 대 백종원 떡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 레시피를 공개했다. 임영웅님은 설날 맞이로 이렇게 공개했었던 이 떡국 만들기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이 떡국 끓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는 임영웅님이 이 유튜브 업계에서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선사하다 보니까 이 백종원 씨는 완전 요리 전문가이자 사업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떡국 끓이는 방법을 재미있게 대결하는 것처럼 그 영향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만은 못하겠지만 파급력만큼은 우리 아티스트가 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삼아서 적은 기사이긴 하지만 이제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의 장르가 단순히 노래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먹방까지 요리 업계까지 그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이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임영웅 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탁 올려놓은 사진 2장이 또 많은 분들을 주말 오전부터 아주 들끓게 만들었죠. 설날 연휴 마지막 날 급작스럽게 공개된 2장의 사진이 정말 별의별 예측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장씩 보면 사실 임영웅 님이 그냥 사진을 올릴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임영웅 님이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를 촬영할 때의 세트장입니다. 이때 임영웅 님이 여기서 막 장풍도 쏘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임영웅 님이 이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적었습니까? 추억사진 방출 부릉부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이모티콘도 이렇게 달았는데 추억을 되새기게 만드는 사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티스트의 시기가 지금 상암 콘서트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암 콘서트 시작과 더불어서 2집 앨범, 신곡에 대한 기대치는 뭐 사실 팬들, 유튜버들 나아가선 어떻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조차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런던보이 역시 마찬가지죠.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난 소환이 된 이유가 뭘까? 지난 사진들이 왜 소환이 됐겠나? 이게 도대체 무슨 시그널, 신호냐?
전 두 가지를 예측합니다. 우선 이 두 사진에 공통점이 있어요. 폴라로이드나 런던보이나 굉장히 기타 반주의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다라는 거죠. 임영웅 님이 커버곡을 부른 곡 중에 가장 찰떡처럼 어울린다라는 가수의 노래가 바로 김광석 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김광석 님의 노래가 사실 모던 포크송으로 워낙 한 세대를 풍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임영웅 님이 너무나 잘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 기타 반주의 음악을 임영웅 님이 사진으로 굳이 올린 이유는 이번에 발매될 2집 앨범의 장르가 그런 모던 포크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추억 사진 방출이잖아요. 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래알갱이의 스포일러를 했을 때도 모래와 굉장히 유사한 사진을 올렸죠. 모래를 짚는 사진. 똑같습니다. 모래알, 미주알, 고주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추억 사진이라는 걸 보니 폴라로이드가 사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전 사진을 소환했다라는 것 자체가 추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2집 앨범 타이틀곡 제목이 추억이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호천사님들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드디어 설날 특집으로 이 진성님의 진성 빅쇼가 방송이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굉장히 호화로운 라인업을 자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설날 저녁 시간대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밌게 시청을 했고 방송 보신 분들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성 빅쇼 오늘을 기다렸다. 트로트 어벤져스가 총출동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와 장윤정,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그야말로 이 젊은 트롯 세대와 함께 합동 공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진성 빅쇼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4명의 팬덤 분들이 시청만 해도 이거 역대급 시청률을 대놓고 KBS에서 아주 특집 방송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 진성 가수님이 얼마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는 가요계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반응을 또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러한 말이 가장 많이 나왔었죠. 진성, 나훈아, 임영웅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미스터 트롯 게스트를 앞세운 진성 빅쇼다라고 이미 방송 이전부터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수 진성이 KBS 설 특집쇼 주인공으로 나섰다. 그러나 나훈아, 임영웅의 뒤를 잇는다는 부담감이 컸던 탓일까? 게스트 없이 단독쇼로도 무대를 장악했던 이들과 달리 진성의 쇼는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들의 잔치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이 나훈아, 임영웅, 심수봉 이 매년 두 자릿수의 시청률을 달성해 왔었던 KBS 설 특집 뮤직 토크쇼가 이번 진성 빅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인 진성 그리고 특히나 눈길을 끄는 거는 MC와 게스트 군단이다. 미스터 트롯 정동원, 김호중, 이찬원이 게스트로서 무대에 서고 미스터 트롯 안방마님 장윤정이 진행을 맡은 것인데 이 진성은 미스터 트롯 마스터로도 활약을 했던 만큼 이들에게 선뜻 출연할 수 있는 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제작진 역시 게스트 모두 노래의 스승이자 선배인 진성쇼를 위하여 기꺼이 함께 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윤정은 진성 선배에 대한 존경심에 기꺼이 MC 제안을 수락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 게스트로 출격하는 정동원 군은 진성의 히트곡인 보릿고개로 듀엣 무대를 만들었고 김호중은 진성의 히트곡 내가 바보야를 또 함께 불렀으며 이찬원은 진성과 위기를 이겨온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부모 세대와 MZ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진성쇼의 특징이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단독 무대라고 하기에는 이 미스터 트롯 가수들에게 의지하는 모양새가 매우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률 29%를 기록했었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쇼와 16%의 기염을 토했던 위어 히어로 임영웅에서 사실 나훈아와 임영웅은 게스트 없이 혼자서 모든 무대를 꽉 채웠기 때문인데 뛰어난 게스트 없이도 주인공 혼자만으로도 존재감이 강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두 명의 앞선 무대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좀 알 수 있죠. 사실 이 진성님은요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단독 무대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실제로 굉장히 부담스럽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연예계 생활을 총망라해서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사실 나훈아, 임영웅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명성을 이어간다야 하는 큰 숙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진성님을 위해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이 4명의 가수들이 총망라, 의리 출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가수의 팬분들도 사실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시청률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사실 결과는 생각보단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률 자체가 아주 초대박이 낼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진성 빅쇼 시청률 제대로 터졌다. 지금 보니까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 것은 물론 본인의 깊은 속 이야기도 전달을 하며 달성한 이 진성 빅쇼의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집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밑에 3위에 이 진성 빅쇼가 랭크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8.3%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물론 굉장히 높은 시청률입니다. 왜냐하면 주말 드라마를 제외하고서는 이것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며 불후의 명곡과 KBS 9시 뉴스마저 앞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다라는 건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이 앞서 있었던 이 나훈아 그리고 임영웅 자, 이 두 사람의 단독쇼를 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요번 진성 빅쇼에는요. 이 김호중 씨도 등장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도 사실 단독쇼, 명절 맞이 단독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시청률이라는 게 이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이 세 사람이 각자 단독쇼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합산되는 그런 느낌의 시청률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수들이 시간 내내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나와서 무대 한두 개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잠깐 나온 것만으로 이 전체 방송분의 시청률이 막 2배, 3배 나온다?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수의 영향력이 이번 진성 빅쇼의 시청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수 모두가 직접 설날 명절 단독쇼를 해도 지금 이 8.3%의 시청률 또는 그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파급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이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이름만 대도 어떻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트롯맨 스타 탑7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 역시 이 선두주발자라는 것에서는 앞설 수가 없었다. 임영웅이란 가수 역시 29%가 나왔던 이 나훈아 선생님의 시청률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더 높은 시청률도 기대해 볼 만했지만 첫 번째로 시작했었던 이 나훈아 선생님의 이 획기적인 이 명절맞이 단독쇼는요 전무후무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진출했었던 임영웅님의 시청률 저도 굉장히 높게 봤지만 실제 결과로는 16%가 달성이 됐죠. 그만큼 가왕 나훈아라는 벽은 높았고 선두주발자라는 벽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무후무 대한민국에서 BTS를 앞설 수 있는 가수가 임영웅이란 가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가 나왔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번 진성 빅쇼 뭐 어떤 악담을 하는 분들은 실패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시청률이 폭락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한 선방을 했다라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정동원 그리고 김호중 그리고 이찬원 또 뭐 장윤정 요렇게 4명의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벽이 높았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5명의 가수의 영향력을 시청률로서 숫자로서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각자가 단독쇼를 해도 그 이상의 시청률이 나올 수 있는 스타들이기 때문에 이 팬분들께서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만큼 이 나훈아, 임영웅 이 두 사람의 시청률 단독쇼에서 앞으로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왜 이 임영웅이란 가수가 가왕 나훈아의 뒤를 이어서 이 단독쇼에서도 이만큼의 괄목한 성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웅시대분들, 소천사님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바로 한번 신나는 아티스트의 소식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 님이 사실 최근에 뭐 해외에서 목격이 됐네 만에 하와이에서 목격이 됐네 만에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아티스트가 빨리 복귀하기를 사실 콘서트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콘서트 끝난 지 막 2달, 3달 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우리 아티스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설날 연휴 기간에도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다음 2집 앨범에 대한 기대치와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좀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눈에 보여요. 민족 대명절이라고 했었던 이 설날 왜 제가 했었던 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제는 자발적 혼설족이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혼설족. 혼설족이 뭐겠습니까? 이 명절의 대풍속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명절을 보내는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설 연휴에도 정상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늘어났습니다. 중고생들이 받고 싶은 세뱃돈은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0년 전? 아니죠. 한 20년 전? 정말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 10시간 넘게 차 밀리면서 설날 연휴를 보내기 위해 고향길에 나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희 집만 해도 부모님이 따로 제사 지내시고 저는 명절을 보내지 않는 이제 제 나이대 또래의 친구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실무가 바쁘기 때문에 또 최근 국가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본업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요즘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살짝 낮아졌지만 뭐 사실 원픽 가수를 응원하는 데 있어서 조회수를 연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소식들 자체가 타이트하고 빠르게 전달되는 내용이 예전보다는 조금 적어졌기 때문에 저 역시 영상의 개수가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명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혼자서 설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가 힘들어서 설 연휴에도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 하는 식당들도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생업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부터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 아티스트가 어떻죠? 따뜻하게 언제 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설날 인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따뜻하고 화목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면서 먹방 방송을 했잖아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요리 방송이 맞겠습니다. 떡국을 만든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떡국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 사실 올해 2024년에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사실 임영웅님이 콘서트 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이유가 있죠?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또 어머님, 할머님 모두가 그 노래의 가사처럼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마음 아픈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이 괜시리 상상이 되면서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쏟고 있다라는 임영웅님의 진심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 영웅시대 분들을 단순히 자신의 유명세를 위한 팬덤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전국에 계신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설날 인사를 계속 전하고 있었죠. 한복마저 완벽하다. 술은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다.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 제사 지내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엔 어르신들도 제사 지내지 않으시고 뭐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친구들, 가족들 만나 그냥 좋은 시간 보내는 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간소화해서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행복한 시간에 술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 건강검진에 이어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술은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다. 뭐 이미 아신 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날 공식 팬카페에 임영웅님이 사랑하는 영웅시대 직접 편지를 적었죠.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가 돌아왔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화목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도란도란 즐거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셔라. 술은 조금만 드셨으면 좋겠다. 2024년 갑진년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건행 인사를 탁 전했죠. 사실 임영웅님의 진짜 새해 인사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밝힌 상암 월드컵 앵콜 콘서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타디움 콘서트라 훨씬 더 성대하게 축제 규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타디움 하면은 이 경기장이다 보니까 뭐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회라고 한다면 바로 슈퍼볼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슈퍼볼 대회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상 최대의 뭐 이벤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럭비, 미식축구 요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때 쏟아붓는 광고료와 이 축제 분위기가요 정말 난리 납니다. 제가 과거 또 슈퍼볼을 좋아했어서 경기를 많이 관람했었는데 이렇게 빼곡히 찬 관중들과 이 가운데 경기장 내에서 벌어지는 경기와 이벤트 전광판 이 엄청난 축제 분위기의 열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은 딱 이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보이세요? 막 폭죽 터트려 버리고 막 난리 납니다. 정말 난리 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만큼 각종 이벤트도 있고요. 임영웅님이 딱 요렇게 생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번 앵콜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중석 남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자리도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으면 제가 가서 앉겠습니다. 한 자리라도 남을까 싶을 정도로 이 정도로 빼곡히 들어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피날레를 장식하는 막 폭죽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폭죽까지 준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만큼 스타디움 이벤트라는 건요. 어마무시한 대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를 열어서 심지어 국내 팬덤만으로 이 방탄소년단조차 콘서트를 하면 해외 팬덤들이 우리나라로 공연을 보기 위해 콘서트장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영웅시대 분들은 거의 순도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이 경기장을 꽉 채우는 콘서트를 연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가슴이 설레이고 쿵쾅댈 수밖에 없다.